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긴급 속보, 오늘 4시 전세제도 전격 폐지. 국토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제도와 갭투자 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세제도는 빈부격차를 심화하였으며 전세 사기와 집값 폭등을 야기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전세제도 폐지를 보완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전세대출 제한, 장기 임대와 에스크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집값 폭등을 야기했던 갭 투자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인가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토부 긴급 속보, 오늘 4시 전세제도 전격 폐지. 4시는 처음인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자, 전세제도 스탑. 원래 이 전세제도가 주거 사다리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사다리잖아요. 그런데 주거 사다리는커녕 부자들의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20%밖에 안 했다면 부자들, 한마디로 부자들 갭투자로 돈 벌어주는 역할을 한 게 전세제도다 이 말이에요. 전세제도 전격 폐지. 원희룡도 박상우도 7단 전세제도 폐지. 아니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지 이제. 자, 먼저 박상우. 전세 폐지 공론화 필요하다. 자, 부작용 감내해야 한다. 그렇죠. 큰 걸 얻고자 하면 작은 걸 잃어야죠.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지는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장기 임대, 월세 형태 이렇게 보완책을 추진한다. 자, 원희룡. 갭투자는 이제 전세제도는 갭투자를 조장하고 사기 범죄를 판치게 한다. 노골적으로 비판했었죠. 전세제도 수명 이미 끝났다. 대체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 이것도 갚지도 못하거나 아예 갚을 생각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 국토부가 결론적으로 전세제도 없애야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국만의 역시 제도인 이걸 얼마든지 폐지 가능하다고 똑같이 박상우 입을 맞추고 있죠. 자, 이제 전세제도 심각한 문제점. 50주째 뛰자 마이너스 갭 거래도.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전세가 50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매매는 이제 7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매매는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중이라 바짝 붙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전만 해도 역전세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은 전세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갭 투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빈부격차. 일단 전세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세입자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집주인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 전세 사기도 판을 칠 구조. 집값 폭등. 일단 전세제도는요 다른 나라보다 더 집값 폭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커요. 왜? 갭 투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빈부격차. 집주인 전세 활용 갭 투자로 자산을 많이 불렸어요. 사실이잖아요. 세입자들은 전세에 그냥 계속 살다가 심각한 자산 손실. 뭔 말이냐? 본인들은 그냥 계속 돈이 묶여 있어요.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자를 밟고 자꾸 집값이 뛰니까 자산을 불렸죠. 그래서 빈부격차인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법인들은요. 여러 개를 매입해요. 여러 개를 매입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 이번에도 또 뉴스가 나왔죠. 전세 사기. 몇백 채 해가지고 걸렸다고.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이걸 무자본 투자라고 해요. 무자본 갭 투자. 내 돈 거의 안 들어가. 또는 오히려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비싸. 마이너스 갭 투자. 오히려 돈이 남아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데. 이제 이거 법령 통과했습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깡통 전세. 수백 채 갭 투자 해가지고 왜? 거의 매매가 받다시피 전세금을 받아서 튀어버리는 거야. 전세 사기죠. 역전세. 이번에는 반대로 전세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전세를 돌려주지도 못해요. 집주인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번에는 집값 폭등. 상승장에 집값이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냥 집값이 확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전세가 받침을 해줘요. 상승장에.
우리나라 왜 집값이 계속 막 3배, 4배씩 폭등했냐면 이 전세값도 무시 못해요. 두 번째, 하락장에는 또 전세값이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막 집값이 한없이 떨어지는데 전세가 딱 받치고 있어요. 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얘가 워낙 강력하게 딱 지지를 해주니까 폭락이 생각보다 적어요. 정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제도가 암적인 존재 맞죠? 그 다음에 전세값 급등 시에 소액 갭 투자로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전세값이 계속 뛰면 이제 5천만 원 갖고 투자할 곳, 1억 갖고 투자할 곳이 막 널리다 보니까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뛰죠. 국토부 전세제도 갭 투자 폐지, 이걸 그냥 전세제도 없앤다, 갭 투자 없앤다 해가지고 폐지한다 오늘부터 떵 이렇게 안 돼요. 그 바로 1단계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무분별한 갭 투자 제동, 한국만 있는 전세제도 대수술 예고, 그 세 가지가 바로 전세 대출을 안 해주는 거고요.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는 거고요. 에스크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자, 전세 대출 대폭 감소시켰죠, 지금. 자, 그리고 전세 대출은 줄이고 월세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유주택자, 특히 집이 있는 사람들 전세 대출 금지라든가 제한을 두고 있죠. 그리고 월세 반전세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제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킵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그럼 가상금리, 대출금리,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장기임대, 전세 폐지, 공론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부작용도 감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세 폐지가 어렵다면 장기 임대제도를 마련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 임대제도가 이렇게 싸게 있다면 누가 전세 살아요? 장기 임대제도를 살려고 하지. 도중에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고 집값은 더 싸고.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오히려 집값은 안정되고 세입자도 만족하게 되겠죠. 에스크로는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를 관리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예치를 했어요. 금융기관에. 근데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금융신탁사에 예치, 즉 전세 금액을 집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아예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되면 갭 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제 미래 트렌드, 지금 당장부터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거 꼭 아셔야지. 세 가지. 자, 2억에 옥수동 아파트 샀다. 전세 가격 오르며 갭 투자 꿈틀. 자,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게 양극화.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올라간다, 어디는 떨어진다. 이 양극화, 서열화. 두 번째,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제 전세값이 지금 50주 연속 상승했으면 매매가와 가격이 바짝 붙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고분양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세 가지 트렌드 아셔야 돼요. 먼저 양극화. 서울이냐, 서울이 아니냐가 중요해요. 서울 7주 연속 상승입니다. 지금 여기는 5주인데 이제 7주 연속 상승이 있어요. 자, 비서울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경기도, 인천, 지방은 하락. 이번 주에 이제 보합 전환했습니다. 비서울도. 자, 그 다음 아파트와 비아파트. 아파트는 상승인데 비아파트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잡아야 하고 아파트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과 비주택. 여러분들 아파트 말고 좀 더 큰 개념이 주택이죠. 주택이 아닌 것들은 비주택인데 주택은 그나마 괜찮아요. 비주택인 토지, 지식산업센터, 그냥 OP,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땅 이런 것들. 자, 갭투 증가. 지금 서울 전세가가 51주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매매가는 소폭 뛰고 있고. 그럼 갭 투자가 당연히 증가하고 있죠. 왜? 바짝 붙었으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감소. 소액 투자 증가. 전세가 상승으로 소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분양, 분양가 상승. 지금 고분양도 하나의 트렌드예요, 현재. 공사비가 너무 뛰었어요. 인건비 급증, 그리고 청약 결과, 이게 지금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상급지는 완판이 되고 있는데 하급지는 오히려 미달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아주 지금 주렁주렁 열렸죠. 분양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안 좋은 곳들, 지방 이런데 PF 대출,
그리고 건설사 부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자, 5번째, 전세제도 피해, 이 막기 위한 6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전세제도 너무 막 이제 전세값하고 매매가가 바짝 붙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자, 반전세 반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끼라 이거예요. 전세에 몰빵하지 마시고 전세가 비율을 낮추세요. 웬만하면 60% 정도가 좋아요. 이내가 너무 전세가가 비싸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2번째, 전세는 매매가 60%라고 써놨죠.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막 80%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왜 60%라고 하냐면 보통 여러분들 최고 채권 총액 있죠. 최고가, 최고액이 나중에 경매당했을 때 보통 70%니까 좀 내려가지고 60% 정도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70%도 돈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 법인, 이걸 피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그 집주인이 1주택자이면 좋아요. 장기 하락, 경매 위험, 특히 다주택 법인,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왜? 집이 많으니까 돈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깡통 전세 가능성이 커요. 자, 비아파트 신중하세요. 아파트 아닌 것들은 일단 조심해야 돼요. 갭 투자. 가격이 모호하고 가격도 없어요. 별로. 반전세. 대항력 1순위에 확보하세요. 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뭐 체납 정보 이런 걸 확인하시고 내가 대항력이 1번이다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전세 불안, 매수 금지. 잘못 매수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갭 투자 유형. 갭 투자도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세울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부자들,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의 부를 축적시키는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수하게 갭 투자.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게 최고 아닙니까? 부동산도 투자의 일종이에요. 이걸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도 투자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순수 투자, 실거주를 폐지. 지금 실거주 없어졌잖아요. 비과세 배도. 즉 2년만 전세 끼고 보유했다가 팔아버려도 비과세니까 당연히 순수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요, 거주 없이 그냥 2년만 보유해서 비과세다, 이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이나 하니까 비과세지. 2번째, 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여건이 안 돼. 근데 집은 잡아놔야겠어요, 미리. 그래서 실거주로 미리 갭 투자 해놓고 만기라든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들어가는 거죠. 3번째, 상황을 봐서 내 상황, 직장이라든가 학군에 따라서 실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 끼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실거주 입주, 갭 투자 매도, 뭐 이 양쪽 상황을 보면서 판단. 마지막으로 추가 투자. 내가 하는 실거주 집은 있는데 여윳돈이 있어. 이걸로 뭐 할까? 그래, 집은 뛰더라. 갭 투자. 또는 자녀들 이름으로, 뭐 인력밖에 투자 안 하는 거니까 이 아이들 이름으로 갭 투자. 물론 증여는 해야겠지만, 자, 전세제도 전격 폐지와 월세 비중. 여기 보세요. 지금 전세 대출 규모와 전세 가격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와, 전세 대출 보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전세 대출이 늘어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집을 산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자기 돈은 조금 쓰고 전세 대출을 왕창 받아서 들어가요. 그래 놓고 이 남은 돈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갭 투자. 이해하셨어요? 전세 대출이 월세보다 싸니까 전세 대출을 왕창.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16년부터 23년까지 보세요. 계속 늘었잖아요. 전세 대출이. 이 전세 대출이 원흉이다 이 말이죠. 주택 임대 계약 월세 비중. 다행인 건 월세 비중이 어때요? 40%에서 올다가 50%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안심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또 가다가 또 전세 비중이 또 늘어날 거예요. 자, 이제 다주택자 비중 추이와 서울 갭 투자 비중 추이. 여러분들 다주택자가 2023년, 24년으로 넘어오면서 16.45, 16.44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갭 투자의 맛, 그리고 집을 여러 개 잡으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선수들이 많아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서울 주택 갭 투자 비중 추이
보시면 2017년부터 쭉 있는데 14%, 30%뭐 왔다 갔다 하다가 자, 널뛰기 하다가 결국은 40%, 41%, 43%까지 갭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자,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전세 끼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서울에다가. 지방 사시는 분들, 지방 집값 별로 안 뛰니까 서울에다가. 경기도 사시는 분들, 경기도 집값 별로 안 뛰니까 서울에다가. 서울이 땅도 좁고 그러니까 바로 서울주택 갭 투자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자,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죠. 어떻습니까? 자, 지금 깡통주택 지금 여기 딱 있는데 이제는 스탑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론화하고 있는 전세제도 전격 폐지, 그 전 단계로 각종 방법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양극화, 갭투 증가, 고분양가가 핵심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